자, 2021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마지막 제4편 제3보험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1번 문제입니다. 우리 제3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등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제3보험 상품도 모집하고자 하는 자, 우리 모집 설계자죠. 모집인에 대한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틀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죠.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모집인은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위탁받은 생명보험협회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 군데 생명이나 손해보험 모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험협회 중에 한 곳만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3보험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제3보험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한 협회에만 등록을 하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함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손해보험사에서 제3보험을 판매할 때 질병사망 특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필수 질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만기가 우리가 이제 제3보험에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 특약이라고 하는 질병사망이라고 하는 보험을 원래 판매할 수 없죠.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특약 같은 경우는 생존, 사망보험이니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해보험사에서 특별하게 판매를 허가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판매를 허가하니까 조건을 건 거예요. 니네 특별히 판매를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 그 대신에 요 조건은 지켜라.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만기는 80세까지만 하고 보험기간은 평생 하는 게 아니라 80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보험 금액 한도도 개인당 2억 원까지만 하고 이렇게 구별을 두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80세 만기, 그 다음에 개인당 2억 원 한도로 판매를 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3번 문제입니다. 우리 제3보험 상품 중에서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이 이제 여러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당연히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A라고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손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이제 원칙이 있냐면 이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험료를 낸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없다는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례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한 회사에만 가입했다면 실손보상이 맞지만 여러 회사에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거기서 마찬가지로 실손보상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금이 내가 낸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처럼 제3보험 상품 중에서 실손보상에 대해서는 실손보상이 아니라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비례보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외부로부터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만이 보험사고가 되므로 생명보험보다 상해 인정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해 인정 여부는 실제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또는 우연히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5번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외래성이라고 한다. 아니겠죠? 뭐 같습니까? 여기 급박한이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급격성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표로도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표로도 이제 대표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해보험의 어떤 사고 요건 세 가지가 뭐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급격성, 그 다음에 우연성, 외래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을 이렇게 정의로 정의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닌 지문으로 지속성이라고 하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서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86번 상해보험의 경우 주보험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해보험인 경우는 우리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암보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상해보험하고 암보험은 다르죠. 그죠?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고 암보험은 대표적인 어떤 보험에 해당하나요? 질병보험에 해당하죠. 그죠? 재산보험의 종류에 해당하긴 하지만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은 엄연히 다른 그런 보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보험으로 질병보험을 질병 사망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돼 있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상해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만 조건을 주고 상해보험에서 질병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입니다. 우리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별, 아까 이거는 1편인가 2편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 등급에 대해서는 다시 1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3단계로 적용하고 있다. 위험률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8번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우리가 이제 이걸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변경이 된 내용을 통지 의무입니다. 근데 이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지 의무하고 구분해서, 고지 의무는 전에 하는 거고요. 보험 가입 전. 그 다음에 우리가 통지 의무는 보험 가입 후에 우리가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자, 직업 직무 변경 시에 3개월 이내, 직업 직무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데 3개월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긴 기간이기도 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을 부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지체 없이.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지체 없이 즉각, 즉시 기억나시죠? 우리가 즉시 신고해야 된다. 수시 공시 같은 거 할 때 즉시 공시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즉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업 직무를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야 된다. 여기 발생하신 것처럼 사고 발생 시 즉시 이제 변경을 하는데 변경된 내용이 직업과 관계가 없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보험금을 삭감되면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온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직접적으로 보험사고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지 의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삭감되어서 지급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번. 자, 장애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장애라고 하는 거 표에서 한번 보셨죠? 그런 표에서 우리 장애를 얘기할 때 기억나는 거 뭐 있죠? 영구적인 이런 거 기억나셨을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애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또는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도요, 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실시된 뭐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되는 문제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식적인 것 같지만 꼭 기억하셔가지고 고득점을 받으시는데 그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질문입니다. 우리 제자리암 같은 경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초기암이라고도 하고요, 연기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근데 암이니까 결국은 발생은 했지만 진전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암 관련 보험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 관련금의 10%에서 20%만 지급이 된다. 자, 이런 지문들 우리 암보험 같은 질문을 할 때 암보험에 한 4가지 지문들이 나올 때 이런 지문들 자주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틀린 거 골라낼 때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내가 맞는 거를 찾는 건지 틀린 거를 찾는 건지 할 때 여러분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2번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9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보험인데요. 암보험은 대표적인 질병보험의 하나의 어떤 그런 질병에 해당하는데요.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일 수 있겠죠. 내가 암보험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기간 중에는 책임을 주지 않는 면책 같은 거를 주고 그 다음에 보험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지급한다 이런 것처럼 감액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감액 지급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면책 및 감액을 우리가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3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이제 장기 간병 보험은 실손 보상 형태로 2003년 8월부터 판매되었다. 자,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연도나 그 기간, 어떤 표시 기간들은 거의 틀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되겠지만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통 그 문제 중에 그 연도하고 기간이 나올 때, 원리 나올 때는 보통은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틀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겠어요? 요 실손 보상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가지고 내가 이제 뭐 이 병 자체가 길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실손 보상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요. 대개는 정액 보상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장기 간병보험은 100% 다 정액 보상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4번 문제입니다. 우리 간병보험 상품의 보험기간은 대부분 종신이다. 그 다음에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 이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간병보험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 고령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는 30세 이후에 적용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2021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이것으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